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이 시기에 글로벌 영향력 높이려는 중국, 세계가 우려의 눈으로 바라본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오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먼저 알아볼 내용은 글로벌 영향력 확대를 노리고 있는 중국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많은 우려가 있는데 특히 1대1로의 참여국에 대해서 막대한 부채를 이미 많이 안겼어요. 이것 때문에 더욱더 싫어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 보시면 중국이 코로나의 세계적 대유행을 이용해서 글로벌 영향력을 지금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시면 이런 확대가 거부감을 많이 일으키고 있어요. 중국은 이미 1대1로 프로젝트라고 하는 육상, 해상, 실크로드 사업이죠. 이 참여국에 막대한 부채를 안겼다라는 비판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중국과 1대1로 협약한 중동부 유럽 16개국을 보면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도 지금 많이 힘듭니다. 우리가 지금 이번에 LG화학에서 사람이 갔죠. 자, 그리고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그리고 유럽연합의 비가입국에서는 보스니아, 헤르고체비아, 이 옛날 유고 연방이에요. 세르비아도 마찬가지고 몬테네그로, 마케도니아, 알바니아. 여기 보시면 보스니아, 헤르고체고비아,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마케도니아 다 여기는 옛날에 유고 연방입니다. 알바니아만 빼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그 1대1로 프로젝트의 그림입니다. 이게 중국에서 나온 그림을 그대로 따서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푸저에서 어디까지 가냐면 로테르담까지 이어집니다. 시안이고요. 내륙 지방은 시안, 그리고 푸저우. 그래서 지금 쭉 돌아서 쿠알라룸푸르, 자카르타, 컬커타, 콜롬비아. 컬커타는 지금 인도죠. 그리고 콜롬비아, 파키스탄도 들어갑니다.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케냐가 있고, 자, 이집트도 여기에 쏙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도 지금 협력이 돼 있다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테네, 그리스죠. 베니스, 디셀도르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쭉 가는 거 보면 알마티가 카자흐스탄이고 비셰크, 그 다음에 스마르칸트, 테헤란, 이스탄불, 그리고 모스크바까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그림은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중국에서 나온 그림인데요. 이게 바이두에서 나온 그림입니다. 나온 그림이 좋은 게 있어서 제가 보는데, 여기 라인을 따라가다 보면 이렇게 가는 거죠. 이란이 되게 중요한 나라입니다. 이란이 여기 들어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파키스탄이 여기에 있는데, 이 파키스탄을 하고 있는 게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이란을 연결시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가 그리스, 그 다음에 이탈리아, 여기 로테르담이 되겠죠. 이거는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한국 그림이 있는데, 이게 시안, 란조, 우르무치, 알마티, 스마르칸트, 비슈케크, 이스탄불, 디셀도르프, 러시아도 들어갑니다. 물론 이거 확인해 보시면 되고, 이 그림이 하나가 있는데, 이 그림이 어떤 거냐면 배편과 열차를 다 한꺼번에 같이 간다는 거예요. 내륙 지방은 열차로 이동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해안 지방은 배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상, 해상, 실크로드가 돼서 1대1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중국의 1대1로 주요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한번 보면, 헝가리에 화웨이 물류센터가 있어요. 그리고 이란에는 수력 발전 댐 있고, 카자흐스탄 항구, 그리고 파키스탄의 과다르 99년 빌렸죠. 그리고 스리랑카 이 한반토타도 여기도 99년 빌렸습니다. 못 갚아서.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북한
그리고 방글라데시, 라오스, 이스라엘은 지금 왔다 갔다 해요. 하이파. 그 다음에 몽골도 마찬가지고 터키, 우크라이나. 대부분 보시면 되고, 지부티. 여기 보시면 지부티, 키르기스탄, 라오스, 몰디브, 몽골, 몬테네그로, 파키스탄, 타지키스탄. 타지키스탄은 여기 중앙아시아고, 몬테네그로는 옛날 유고연방, 몽골 아실 거고, 몰디브 알 거고, 라오스, 키르기스탄은 중앙아시아. 지부티 이쪽은 아프리카입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대1로 기본적으로 2013년 카자흐스탄에서 발표를 했어요. 2013년에 출범한 중국 시진핑 정권이 추진하는 야심찬 인프라 개발 사업입니다. 말 듣기에는 되게 좋아요. 그런데 그 나라에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개발을 하는데 중국 사람이 가서 그 인력을 중국 사람의 인력을 써요. 그래서 1대1로를 하게 되면 중국 사람들이 거기에 일하고 일이 끝나면 거기에 거주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가장 무서운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은 1대1로 사업에 매년 수십억 달러의 예산을 지금 쏟아붓고 있어요. 최근 몇 년간 1대1로 사업은 세계 각국이 지금 세밀하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대부분 관련 사업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정부 대부 업체인 AIIB를 통해서 자금을 일단 지원을 하고 갚을 능력이 안 되는 참가국에는 부채를 그냥 안겨버립니다. 부채를 안겨버렸기 때문에 이 부채를 못 갚으면 우리가 건설한 것을 빌려줘. 몇 년, 한 40년에서 99년까지 이렇게 빌려버리면 그냥 인프라 거점을 마련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 대표적인 애가 스리랑카의 한반토타 항구, 그리고 파키스탄의 과다르 항구,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 스리랑카는 여기 있죠? 인도가 바로 밑에 있고, 그리고 여기 이쪽에 파키스탄이 인도 옆에 있는데 여기 과다르 항이 있었는데요. 여기까지, 그래서 한반토타, 과다르, 이란까지 이렇게 연결해야죠. 여기 이란이 이 정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리랑카가 채무 불이행 사태가 빠지자 항구 운영권 임대차 계약의 합의에 따라서 99년간 어마어마한 보통 사람이 살아가는 것도 99년 살 수가 없는데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죠. 이 스리랑카 한반토타 항구가 되고요. 이쪽에 과다르, 그 다음에 케냐의 라무 항구, 치타공, 시트브에 다 그래서 W자, 그래서 진주 먹거리라 그래요. 이렇게 밑에 중국의 진주 먹거리, 그래서 남아프리카 공화국까지 지금 또 들어가 있죠. 과다르 마찬가지 진주 목걸이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의 진주 목걸이 전략에 따라서 미국은 다이아몬드 전략을 쓰는데요.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 인도, 미국, 호주를 이용해서 지금 이렇게 가요. 그래서 미국에서 바로 호주로 갈 수 있고 호주에서 바로 인도까지 지원하는, 그래서 이 안으로 쑥 들어가게 다이아몬드 형태. 자, 그래서 일단 이 이야기는 넘어가고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잖아요. 이 유행함을 통해서 주도권을 쥐려는 중국의 정책에 대해서 지금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국은 그동안 중국이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영향력을 높이려는 야심을 강경하게 계속적으로 대응해 왔죠. 그 대표적인 것이 그 화웨이죠. 화웨이인데 이 화웨이를 통해서 아주 강하게 밀어붙였죠. 자, 그런데 지금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중국의 영향력이 다시 발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의료용품 때문입니다. 의료용품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신흥 국가들이 지금 부채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영향력이 많이 됐죠. 지금 어이없게도 중국은 1대1로의 깃발 아래 인류를 위한 공동 운명의 공동체 구축이라는 슬로건으로 부채 함정의 외교를 지금 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중국이 정말 공동 운명 공동체라고
세계를 생각을 할까라는 거죠.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진정한 공동 운명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일단은 부채 탕감을 조금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아니죠. 뺏어버립니다. 중국은 자국 위주의 정책을 계속 취할 것이고 이익을 위해서 싸울 준비가 계속적으로 돼 있습니다. 물론 미국도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자국 위주의 정책을 취하죠.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대외 정책과 재정 지원에 대해서는 신흥국들이 자립국으로 육성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나라가 우리나라가 그 대표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제일 처음에 미국의 원조가 없었으면 우리나라는 성장을 못했다. 일단 그거는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영원한 중국 의존도를 높여버리는 나라로 다 만들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세계 경제기구들이 최빈국에 대한 부채 탕감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그 세계은행 그룹과 국제통화기금 IMF는 쌍방 채권자들에게 세계 76개국 최빈국의 채무 상환을 연기를 하고 팬데믹 대처 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멜퍼스 세계은행 총재, IMF 총재는 지난 23일 날 G20 재무장관 긴급 화상회의에서 이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요. 지금 여기서 데이비드 멜퍼스 세계은행 총재는 중국을 포함한 G20 국가에 대해서 76개 국가가 당면한 채무 지급의 의무를 유예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세계은행은 최빈국에 대해서 최대 350억 달러, 약 42조 6,600억 원을 제공을 하고 추가적인 지원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채권국은 제외를 시키는 거죠. 채권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래서 최빈국들은 다 채무국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중국 의존도가 가장 큰 것은 의료용품, 의약품. 이번에 이 사태를 통해서 의료용품과 의약품이 얼마나 중국의 의존이 많이 되고 있는지 자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글로벌 공급망의 재검토가 다시 들어갔는데요. 이 내용을 알아보면 이번 글로벌 사태를 통해서 중국 정부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지금 깨닫게 됐죠. 미국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중국에 집중된 공급망이 전 세계를 바이러스 발생 대응에 실패하게 한 주요 원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스크를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마스크를 세계에 펼치지 못하고 자국 내에서 쓸 수밖에 없게 만들어 버렸어요. 특히 3M이요. 3M이 지금 미국에서는 생산을 거의 안 하고 중국에서 거의 대부분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이 3M의 그 마스크를 미국으로 가져오고 싶었는데 중국이 꽉 막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잘 안 됐는데 지금 풀렸죠. 어쨌든 미국 정부는 현재 G7은 물론 멕시코, 인도 등과 글로벌 공급망을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멕시코와 인도에 이런 공급망을 만들겠다라는 게 큰 청사진입니다. 지금 중국을 맹렬하게 비난을 하고 있죠.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면 현재 사태를 이용해서 중국 정부가 전 세계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라는 거죠. 중국은 자신들의 SNS에 서방국가 지원을 아끼지 않는 동정심 많은 초강대국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3월 26일 제임스 리처슨 미국 대외지원 사무국 국장은 기자회견에서 팬데믹을 이용하는 중국 정권에 대해서 경고를 하게 됐죠. 그는 중국은 현 전염병을 전 세계에 퍼지게 한 특별한 책임이 있다. 우한에서 발생한 것을 덮어 감추려 한 결과라는 것을 모두가 잘 알고 있다. 그러면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팬데믹으로 인한 부담을 더 부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중국이 의료품과 의약품을 통해서 영향력을 계속 키워가려고 하고 있죠. 이것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눈치를 보고 있는 상태인데 특히 마스크 때문에요.
마스크는 지금 현재 너무 부족해서 미국도, 프랑스도, 그리고 독일도 다 중국을 의존을 하고 있죠. 물론 우리나라는 지금 그 의존도에서 많이 벗어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중국에서만 의존하면 안 된다 라고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상태가 끝나고 나면 다시 재평가가 나겠죠. 이런 상태가 되면 중국의 의존도는 지금보다 훨씬 낮아질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하고요.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미래에 더 큰 문제가 생기기 전에 중국 의존도를 어떤 것이든 낮출 수 있는 전 세계적인 공조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번에 중국 경제가 많이 망가졌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기사를 하나 만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